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전투표 불신론에도 유권자들의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내가 투표한 사전투표용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서 사전투표 불신론이 일었지만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뭐 잘 됐네요. 오늘은 이게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보관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될까? 투표가 완료된 사전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로 들어옵니다. 투표함에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선관위로 옮겨진 투표함은 24시간 CCTV가 작동되는 특정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곳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데요. 이 투표함은 6월 1일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관 장소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은 지문인식 시건 장치가 부착돼 있고 선관위 직원과 정당 관계자 등 3명이 동의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CCTV가 촬영되는 24시간 촬영되는 장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보안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문 인식을 하고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출입할 시에 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과 또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910만여 명, 전체 유권자 4,400만여 명 가운데 20.62%를 기록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15%가량 낮지만 종전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0.48%포인트가 높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1.04%의 투표율로 가장 높고 강원 25.2%, 전북 24.41%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4.8%를 기록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52.08%로 가장 높고 전북 순창군과 전남 고흥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대구 달성군으로 12.61%를 기록했고 대구 달서구와 광주 광산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이 24.94%, 안철수 전 의원이 출마한 성남시 분당구갑이 22.56%를 기록해 지방선거 평균 사전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 때 도입 이후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 역시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궐선거가 열리는 계양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 이는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로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0.48%포인트 높습니다. 인천 역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의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08%로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2.5%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평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9.19%로 인천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계양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22.66%로 인천은 물론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10% 이상 직전 대선보다 높았었잖아요. 하지만은 최종 투표는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전투표가 이제는 진영 논리에 따른 득실보다는 투표의 편의성에 의한 분산 투표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율이 보수나 진보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반면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은 19.06%로 전국 평균보다 1.56%포인트 낮았습니다. 부천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9.24%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고 김포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6.93%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정의당이 지방선거 마지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30일 인천에서 열었습니다. 회의는 이소헌 부평구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는데요. 회의에는 배진교 정의당 중앙공동선대위원장과 김웅호 정의당 부대표 등 당 관계자들과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이소헌, 김상용 부평구 의원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배진교 위원장은 권력 다툼에 눈먼 기득권 양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다당제 바람을 불러올 정의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모두 1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주요 인사들이 김포 지역 유세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27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김포를 찾아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또 이튿날인 29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포를 찾아 국회 여당은 민주당이라면서 지역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29일 김포 사후 사거리를 찾아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열을 올렸는데요.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현장 유세에서 지역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무소속 이주성 김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은 30일 입장을 내고 이주성 무소속 후보가 범보수 단일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후보로 선택한 후보는 김병수 후보 한 명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탈당한 이주성 후보의 이력을 운운하며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김포 시민들을 위한 공약에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이주성 후보는 앞서 26일과 29일 두 차례 김병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천군에서 경기도 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연천군에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 박 후보는 연천 군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의회에 진출해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합니다. 연천군이 고향인 사람도 귀농한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한 연천군, 찾아오는 연천군, 더 잘 사는 연천군 만들겠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지역 토박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누구보다 연천군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활동과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더불어 잘 사는 연천군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연천군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인맥, 사회에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군의원 4년간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박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경원선 서울 연천 구간 전철 직결 운행입니다. 또 한탄강역을 신설하고 연천 신탄리 전철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경원선 전철을 정상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셔틀 운행이 예정돼 있는데 제가 앞장서서 전철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박 후보는 또 영화관과 수영장, 볼링장을 갖춘 복합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읍면동별 목욕탕을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갤러리가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목욕탕을 지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유세전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행위는 이 시기에 더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 할 텐데요. 네,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만큼이나 바쁘게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 불법 선거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공정선거지원단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데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다, 그래 아니면 싫어하는 후보자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퍼날리기를 해도 그게 만약에 허위나 비방일 경우에는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꼭 그 정보가 다른 건지 확인하셔가지고 퍼날리기 할 때 꼭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제 연설대담 차량을 좋은 위치에 이제 선점하고자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후보자들이 서로 양해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후보자들 뭐 개소식이라든지 어떤 출판 기념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뭐 미비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개선해 줬을 때, 예전에는 그 적발 위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후보자들이 위반하지 않게 저희가 사전 계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기 때문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 패자는 이제 승복하는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승자도 이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면은, 저도 이제 제가 현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현장에서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선돼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보람될 것 같습니다. 당선되신 분들 꼭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선명하게 받고 어떤 후보자가 가장 유능하고 자질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후보자들의 정보가 가장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가이드가 돼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와 배경현 포천시장 후보는 27일 의정부시청 앞 야외 상설무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호선 노선 신설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지하철 7호선 장암, 민락, 포천 노선 신설에 대한 공동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 철도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대기업 유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와 백 후보는 의정부와 포천이 뜻과 힘을 모으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는 7호선 밀락 포천 연장과 자금역 신설, 8호선 밀락 2지구 연결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기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7호선은 이미 노선이 확정돼 공정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다며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미 확정된 구간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간을 추진하려면 행정 절차상 약 2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7호선 자금역 신설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7호선 완공이 크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